안녕하십니까. 정규제TV 시청자 여러분. 2강을 시작하겠습니다. 2강의 주제는 근대 국민국가에 대한 꿈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성공은 바로 1876년 강화도 조약 당시 근대 국민국가를 꿈꾸는 데서부터 시작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강화도 조약을 지금까지는 최초의 근대적인 조약으로 평가를 해왔고, 또 불평등 조약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우리가 외세의 침략을 받아서 점차적으로 예속돼 간 계기가 된 사건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강화도 조약의 또 다른 측면에 오히려 더 주목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강화도 조약은 단순한 근대적 조약이 아니라 자주 독립국가를 지향한 하나의 첫 출발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강화도 조약에 대해 당시 보수적 유학자들은 반대했습니다. 청나라와의 종주권에 변동이 올 것을 우려해서 반대했던 것입니다. 이때 개화지식인 육일주는 이러한 논리를 펴니다. 종주국과 속국의 관계가 아니라 정공국과 수공국의 관계다. 청과 조선의 관계에 대해서 말입니다. 청나라는 조공을 받아들이는 나라이고 조선은 조공을 주는 나라이다. 그렇게 보면서 정공국은 다른 나라와 대등한 입장에서 조약을 체결할 수 있다. 속국은 다른 나라와 대등한 입장에서 조약을 체결할 수 없겠지만 조선은 정공국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대등한 입장에서 조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러한 논리로서 강화도 조약을 옹호합니다. 바로 이것이 근대 국민국가를 향한 우리 민족의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자주 독립국가를 지향하여 스스로 자주 독립국가임을 선포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한제국 선포입니다. 대한국 국제 제1조에서 대한국은 세계 만국이 공인한 자주 독립 제국임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세계 각국들로부터 이 자주 독립국임을 인정받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성과로서 들 수 있는 것이 한청수호 통상조약의 체결입니다. 조선은 청나라와는 대등한 입장에서 조약을 체결하지 못했습니다. 청일전쟁 직후까지도 청나라는 조선은 자주의 나라이지만은 청나라와 대등한 나라는 아니다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삼불정책을 취했습니다. 당시 청나라가 취한 삼불정책은 조선과는 조약을 체결하지 않는다. 그리고 사신을 파견하지 않는다. 국서를 교환하지 않는다. 이 세 가지를 안 하는 것으로 원칙을 삼아 왔는데, 대한제국을 선포함으로써 청나라가 조선과 대등한 독립국가의 입장에서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민족은 19세기 후반에
자주 독립국가를 지향하여 끊임없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것이 20세기로 들어오면서 결정적으로 손상을 입게 되고 1910년에 한일 합방으로 국가의 주권을 잃게 됨으로써 그 꿈을 실현하지 못했지만은 이 강화도 조약에서부터 시작하여 대한제국 선포에 이르기까지 또 그 선포 이후 자주 독립국가 건설을 향한 이 노력이 바로 대한민국 성공의 첫걸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민족은 이 자주 독립을 지향했을 뿐만 아니라 개화운동을 통해 근대 국민국가 수립을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갑신정변이 첫 노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때 청나라로부터 독립을 주장하고 일본을 모델로 삼아 개혁을 추진해서 근대 국민국가를 급속하게 이루고자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나 3일 만에 갑신정변은 실패하고 말죠. 그래서 한때 이 근대 국가를 이룩하려고 하는 이 체계적인 노력이 중단되는 듯 했습니다마는 1895년 청일전쟁 이후에 청나라가 물러감으로써 또다시 한번 이 근대 국민국가 건설을 향한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갑오경장입니다. 갑오경장은 종래의 조선왕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국가를 지향하는 첫 번째 본격적인 개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갑오경장에서 신분제도를 폐지하고 공인과 육주비전을 폐지하고, 공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세금을 대납해 주는 사람이죠. 그리고 육주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허락하에 이루어지는 관영상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완전한 시장 경제를 지향했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은 국가의 통제하에서 상거래 행위를 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청산하는 작업을 이때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세의 급납화를 전면적으로 추진할 뿐만 아니라 재정을 모두 호조로 일원화시키는 개혁을 합니다. 완전한 근대적인 조세제도를 확립하지는 못했으나 이 조세제도 개혁을 단행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입국조서를 반포하고 한성사범학교와 외국어 학교 설립을 추진합니다. 즉 근대교육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그리고 징병제 실시를 표방을 하고 왕실재정과 국가재정을 분리하는 개혁도 추진합니다. 이렇게 19세기 후반에 우리 민족은 근대국가를 향한 제도개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내부의 갈등, 분열로 인해서 성공을 이루지 못합니다. 19세기 후반에 근대 국민국가를 향한 개혁은 순탄치 못했습니다. 갑오경장에서 일본의 힘을 빌려서 이 개혁을 추진하던 세력들은 고종과 민중전의 우려 속에서 이 갑오개혁이 중단되자 여기에 일본이 격분을 했고 역사상 유례없는 이 처참한 사건인 을미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을미개혁 이후에 다시 이 친일 내각인 제4차 김홍집 내각이 들어서서 을미개혁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 을미개혁에서 우리는 그 서양 문물을 적극적으로 도입한다든지 연호를 하면서 이 자주국가를 표방하게 되지만은 6.1주는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3대 치욕으로 평가를 합니다. 우리 스스로 근대적 개혁을 이루지 못하고 외세에 의존해서 추진하는 개혁은 조선 인민에 대해서 부끄러운 일이요, 세계 여러 나라에 대해 부끄러운 일이고 후대에 대해서도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즉 19세기 후반에 우리 민족은 개혁을 추진하였으나 그 개혁을 스스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지 못했습니다. 즉 근대적인 국민이 없었기 때문에 위로부터 개혁, 외세를 등에 업은 개혁을 추진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성공할 수 없었습니다. 19세기 후반에 우리 민족은 갑신정변, 갑오개혁, 을미개혁을 추진하면서 큰 깨우침을 얻게 됩니다. 즉 근대 국민이 없는, 근대적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개혁은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것이 바로 독립협회 운동입니다. 독립협회 운동에서 선각자들은 자유민권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합니다. 개인의 생존권, 언론과 집회의 자유, 국민의 참정권과 평등권, 의회 설치,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하고, 그리고 민중들로부터 지지를 얻고 또 민중들을 계몽하기 위해서 만민공동회라고 하는 것을 개최해서 지지 기반을 확대해 갔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대한제국 정부는 독립협회를 해산하게 됩니다. 이렇게 됨으로 해서 근대 국민국가를 향한 우리 발걸음에 큰 차질이 있게 됩니다. 결과는 곧바로 일제의 침략으로 나타납니다. 일제는 1902년에 영국과 영일동맹을 체결한 후 한국에 대한 침략 의도를 가지고 있던 러시아와 일대 결전을 벌이게 되는 것이죠. 즉 러일 전쟁을 일으켜 승리한 일본은 우리나라를 식민지화하기 위한 본격적인 발걸음을 띄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모두가 잘 아는 을사조약입니다. 을사조약으로 인해 우리는 외교권을 박탈당하게 되고 일본으로부터 통감이 파견되어서 내정의 간섭을 강하게 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민족은 또다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바로 애국계몽운동이 바로 그것입니다. 애국계몽운동은 독립협회가 자각한 근대 국민을 자각 수준에서가 아니라 직접 만들어가기 위한 운동을 펴니다. 그리고 그 근대 국민의 상을 안창호 선생이 제시합니다. 신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도 말로써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신민회라고 하는 단체를 만듭니다. 애국계몽운동 단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신민회는 이제 대한제국과 같은 황제의 나라가 아니라 전제군주의 나라가 아니라 공화 정부를 지향합니다. 그리고 교육과 언론 출판 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고 민족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합니다. 나아가 독립군 양성을 목표로 실력 양성 운동을 전개합니다. 이러한 운동을 통해서 새로운 국민, 즉 신민을 만들어가는 비전을 세우게 됩니다. 이때 바로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새로운 꿈을 꿉니다. 단지 근대 국민국가가 아니라 상등국가, 즉 우리도 선진국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당찬 꿈이 제시가 됩니다. 1907년에 대구에서 일어난 국채보상운동의 과정에서 한 여성단체의 성명서에 다음과 같은 글귀가 있습니다. 나라의 빚을 갚아서 자유인이 되어 언젠가 우리나라도 세계 상등국가가 되길 희망하노라. 이렇게 애국계몽운동기에 우리 여성들이 당찬 꿈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기에 근대 국민을 육성하기 위한 구국교육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가 됩니다. 전국 각지에서 1만여 개의 사립학교가 1905년에서 1909년 사이에 만들어집니다. 이 사립학교에서는 국어와 국사 그리고 근대 지식을 교육하게 됩니다. 이때 근대 교육을 받은 그 사람들은 바로 1910년에 한일합방으로 나라가 망한 이후 독립운동을 전개하는 바로 그 토대가 되고 또 근대적 지식을 습득했기 때문에 근대 국가에 대한 꿈을 지속적으로 키워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으로서 비록 나라가 망하기는 하였으나 나라를 되찾을 수 있는 씨앗이 뿌려지게 되는 것이고 한민족은 더 큰 희망을 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